안녕하세요. 드론, 공학과 드론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뭐 누구나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도 다양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이런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죠. 음, 사실 이제 이 드론이 나온 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해서야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이 드론이 활용 분야가 넓어졌고 일반화 되었다는 게 특징이죠. 예전에는 특정한 계층, 즉 특별히 이제 뭐 군대라든가 군사용으로 좀 사용했던 거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끌고 내려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쓰는 분야도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꼭 드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정부에서도 미래에 먹거리 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홍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드론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뭐 지금 잘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처음 그 내용을 이제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이용을 해야 하는 분야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조건이 되는 거라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내가 당장 드론이 꼭 활용을 안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드론은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좀 더 됐죠,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해왔고요. 드론을 이제 그 국산화를 하는 거를 추진하면서 직접 제작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제작된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분야까지 이렇게 지금 현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드론을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학적인 입장으로 제작과 설계 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요건 개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운영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공학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주로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파트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제 공학적인 입장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론 제작도 해야지만 드론을 제작된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섭렵을 할 거고요.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나와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만 드론을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또한 판매 사업도 진행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작은 드론에서부터 큰 드론까지 이제 섹션별로
나눠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후에 드론을 가지고 운영관리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자격증은 지금 현재는 조종사 자격증, 드론을 이제 조종해서 할 수 있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난감 드론 같은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쓰는 이런 드론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고요. 특히 영리 목적인 경우는 100%다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주 큰 벌금과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영을 하려면 자동차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자격증이 뭐 여기 그 자격증 따놨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을 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면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에 가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 똑같습니다. 드론도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드론을 가지고 날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드론을 조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에 드론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도 하나의 필수처럼 이제 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차후에 드론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앞으로 그걸 땀으로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아요. 필기시험,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죠.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점수 이상을 이제 따야만 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실기시험을 봐야죠. 근데 실기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학원에 가서 거기 교관하고 같이 실외로, 그것도 예전에는 뭐 이런 이제 실내에서 운전하는 건 안 했어요. 그냥 코스만 우리가 했으면 됐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도로에 실제 나와서 그 주행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주행을 하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어느 특정한 시간 이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필기시험을,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 교부를 하게 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운전면허하고 비슷하고요.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그 필기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과목이 한 4가지가 있어요. 드론에 대한 운용, 그 다음에 이제 기상, 그리고 드론 법규,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공학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과목을 우리가 합격을 해야만 드론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드론 교관한테 이제 자기
그 같이 교관하고 같이 드론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총 시간은 한 20시간 되고요. 20시간 운영을 같이 하면 이제 드론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드론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드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드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드론의 자격증도 운영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격증 라이센스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격증 자체가 라이센스예요. 우리 드라이브 라이센스처럼 드론 라이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전기 공사 기사 이런 자격증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을 이제 그 교관한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냥 개인 옛날에는 뭐 자격증 배우려면 개인한테 이렇게 드론 그 운전면허증 딸 때 개인한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땄어요. 근데 지금은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하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의 전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 교육 학원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관한테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한테 20시간 이상을 이제 드론 조종을 했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요. 그냥 막 가서 까라로 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조종했던 시간이나 기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기록한 일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되어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드론을 아까 운영을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5년 6년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드론 자격증을 중간에 땄어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또 100시간을 추가적으로 드론 조종을 하게 되면 이제 교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교관까지 수행을 했고요. 드론 교관은 또 필기시험도 봐요. 그렇게도 필기시험 합격을 하면 드론 교관까지 딸 수가 있고요. 드론 교관이 하는 역할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드론 자격증,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드론 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교관까지 자격증을 땄고요. 이 두 가지 따는데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된 것 같아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 그냥 여러 사람 데려다 놓고 다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1대1로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딸 때 당시에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하고 교관 자격증 다 합쳐서 거의 한 800 정도 기본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식사 비용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왜 따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놓으면 어딘가에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드론 자격증까지도 아니면 뭐 교관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격증까지는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만 하는 거는 한 2, 300이면 해요. 사실 2, 300도 비싼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조종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시험도 이게 이제 1년에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다 보니까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필기 시험은 시험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이 있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필기 시험, 그러니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실기 시험은 이게 이제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내가 많이 몰리게 되면 뭐 한 두세 달 이렇게 기다려야 하고요. 사람이 없으면 뭐 한 달, 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한 뭐 한 2,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교관까지 가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이 드론이 아까 했던 것처럼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파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운영사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도 각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드론을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드론 조종사 그러니까 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드론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뭐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에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교관이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따야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은 그렇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우리가 책을 교육을 할 때 요 PPT 자료는 이제 드론 제작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져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소개했던 드론 책, 그 책은 이제 드론의 그 자격증이나 이쪽이 약간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규적인 부분. 그래서 사실 두 가지가 다 이제 아울러야죠. 그래서 이 PPT 자료는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책은 그 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드론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드론 공학, 그리고 기상, 그리고 법규 이렇게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야 하니까 뭐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이런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드론을 제작하는 것부터 드론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수업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드론 제작을 하는 방법은 이제 드론에 운영되는 전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드론 자격증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드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 드론이 어떻게 이제 비행을 하고 이런 비행하는 항공적인 항공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운영할 때 항공 기상들에 대한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운영할 때 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법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게 항공기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항공기 법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드론이 이제 섹션을 좀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높이가 150m거든요. 150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론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에서만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겠지만 드론이 150m 이상에서는 일반 항공기, 그죠? 비행기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날리게 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드론이 우리가 50kg 정도 150kg 150kg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기 편하죠. 높이하고
150km 이상이냐 이하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150km 이상이면 무인 항공기예요. 항공기 쪽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일 때는 또 우리가 이 드론 자격증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항공기 경비행기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려면 이제 비행 자격증을 또 따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파트는 아니고요. 그 이하에서 운영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km 이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최근에는 드론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비행하잖아요. 그 사람이 타는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로 포함할 거냐 아니면 드론으로 포함할 거냐, 이게 좀 약간 난해한 케이스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150km 이하로 운영이 돼서 할 경우는 이제 드론으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유인 드론이죠, 유인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움직이는 건 무인 드론일 거고. 그래서 요 드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타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격증을 따놓으면 거기에 좀 자유로우니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사람이 타고 가는 드론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실제 제가 타서 조종기를 조종해서 이제 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드론들이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사람을 감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가 그 드라마에서도 이 드론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감시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을 다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자격증의 중요도가 높아가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요 이제 그 150km 이하인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더 섹션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제 소형 사이즈의 드론도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날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20km나 30km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주로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나누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1종, 2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드론 비행사 조종 자격증을 따놓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이제 활용 분야인데, 사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죠. 뭐 요즘 촬영 드론들은 100%다 드론으로 촬영하잖아요. 예전에 항공기로 촬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드론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상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뭐 영상이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늘에서 찍고 이런 것들은 100%다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촬영 분야에 관심 있다 그러면 반드시 드론을 해야만 한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농약을 뿌리는 드론도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거의 뭐 농약 드론으로 다 농약 뿌리고요. 논에 들어가서 직접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 농약이 상당히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다 요즘은 농약을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 뿌릴 때 그게 한 평당 이제 평당 가격을 받습니다. 그게 한 30원, 40원, 50원 이때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이제 농약을 뿌립니다. 그래서 농약 10리터에 뭐 2000평까지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20분이면 다 뿌리거든요. 그게 이제 1000평 정도 뿌리니까 뭐 몇만 원을 한 시간에 몇 분 만에 몇만 원을 그냥 벌어요. 그러니까 요즘 알바비가 평당 시간당 한 8,000원, 9,000원, 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10분 20분에 3, 4만원 이렇게 법니다. 그래서 농약을 이렇게 살포를 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직접 제가 만든 드론 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져볼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측량이라든가 소방, 산림청 이런 데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군사용으로도 아주 많이 드론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뭐 택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요즘은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 딸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드론 수업은 뒤에 이제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목차대로 드론 소개, 드론 분류, 쿼드커프터 드론, 드론 동향과 분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커프터라는 드론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종류도 많고요. 드론 종류가 쿼드커프터라고 하는 건 프로펠러가 4개를 쿼드커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프로펠러는 우리가 프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롭이 4개가 있는 드론을 쿼드커프터인데 그 쿼드커프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드론의 동향, 분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드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이 드론은 실기와 필기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실기하고 필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무적으로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거는 다음에 비대면 수업이 해제되고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그때 조금 여러분들한테 100%는 다 아니지만 조금씩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목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